강남 2주택자 종부세가 무려 9천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역대급 고지서 발송이 임박한 지금 이 시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보유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저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사례 미리 계산해 보니까 반포자의 올림픽 선수촌 보유 1년새 종부세가 5,600만 원이나 늘어났다. 수도권 집값, 공시가 상승의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여파, 세금 부담 급증한 다주택자 세입자의 부담 증가 우려도 여기 다 나왔네요. 굉장히 많이 종부세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저 종부세 고가주택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 잘 됐다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다음 차례가 내 차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집값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집값이 보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의 90%로 계속 맞추려고 하거든요. 정부가 2025년 장기적으로는 2023년 그리고 단독주택까지 하면 2035년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정말 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거죠. 이 종부세율 인상 여파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가 이제 세입자에게 좀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거 몇 년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봅시다. 매일경제. 출처를 좀 밝히고 좀 보도록 하겠죠. 매일경제고요. 권한울 기자님이 쓰셨네요. 2021년 11월 10일.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예상되면서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집값 급등과 세금 중과가 맞물리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억대 세금을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그러니까 11월 22일에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된다. 아이고야. 그리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한다. 자,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에 의뢰를 좀 해서 공동주택, 2주택, 3주택자의 2021년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서초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각각 한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미안하지만 저렇게 하고 하면은 세금 정말 많이 나옵니다. 9천만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에 아시죠? 전용 84, 이제 국민평형, 소위 말하는 32평입니다. 그리고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야, 여기 좋죠. 예. 전용 83을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8,990만 원을 내야 된다. 지난해 부과된 세금보다 무려 167%가 늘어난 수치라는 게 1.5배가 더 늘었다는 거죠.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초임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신입 근로자의 초임이 평균 잠깐만. 지금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었다고요?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기준.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정규 기준인데 이렇게 높아요? 이거 엄청 올라갔구나.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월급이 올라갔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야, 돈 가치가 저렇게 떨어졌어? 약간 그 느낌인데. 왜냐면 저 급여가 설령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수준이라던가 그 어떤 그 대졸 신입사원들의 어떤 고생이라던가 각박함이라던가 이런 거 고려하면 절대 저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줘야 그렇게 사람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올해 6,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아이고. 방금 보신 거는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죠. 마레푸라고 하죠. 흔히. 마레푸 전용 84와 음마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529만 원 내야 되는데 작년에 부과된 2,328만 원보다 180% 높은 금액이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150%로 막았죠. 세부담 상한을. 근데 200%, 300% 열어버렸잖아요. 이거 예상하고 열어둔 거예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덩달아 오른 데다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강남, 강북,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은 3주택자면은 종부세로 1억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반포자이, 용산구, 한가람, 대전, 크로바. 이게 물론 이제 다 대장으로 지금 잡았어요. 지금 비싼 걸로. 그러긴 했는데 어마무시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계산해 봐야 될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놓고 나서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에이 팔아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전에 내가 한번 좀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마다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참고로 옆에서 조금 들리는 소음은 영어 학원 소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조금 환경이 좀 안 좋은 데 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홈택스에 가시고요. 홈택스에 가시고 여기서 중간에는 세금 모의 계산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종부세, 간이세 계산이 있습니다. 2021년 간이세 계산해 보고요. 주택 여기 한번 해 보시죠. 계산하기. 자, 아까 사례가 어떻게 됐죠? 2주택자 반포자이가 2021년 22억 700만. 자, 22억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높은 거긴 해요. 사실 너무 높은 거긴 합니다. 22억으로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맞습니다. 여 하고 재산세 감면은 아니겠죠. 임대주택 등록 안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머지 올림픽 그게 14억. 야, 올림픽 저것도 몇 년 전만 해도 한 6억 7억밖에 안 했는데. 그때 증여하신 분이 위너시죠. 자, 이렇게 딱 해보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당연히 1세대 1주택 아니잖아요. 2주택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이세 그냥 누르면 돼요. 여기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금방 나와. 여기 나오죠. 좀 글씨가 좀 작은데, 여기 나오죠, 이렇게. 8,900. 8,900. 아까 얼마였죠? 8,990만. 정확하네. 정확하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무사님 쓰셔도 되고요. 홈택스에 사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분은 뭘 잘못했냐면 이렇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한 사람에 몰아버렸어요. 한 사람에 몰아버리니까 이렇게 잘못 나온 건데 이거를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하는 거죠. 자,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 반포자이 남편으로 하고 그냥 그 1세대 주택 특례가 아니니까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요. 그럼 남편 얼마 나오냐면 1,500 나와요. 1,500.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 얼마라고요? 남편 1,500. 자, 남편 1,500. 자, 적을게요. 남편 1,500만 원.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아내를 올림픽 선수촌 하는 거죠. 아까 그게 14억이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택 수정 14억. 이렇게. 그럼 바꿔졌죠? 딱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500 나온다. 500.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안에 500. 그럼 토탈 얼마예요? 2천만 원. 이게 이제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지금 단독명의잖아요. 단독으로 두 채를 가지니까 아까 얼마 나왔어요? 8,990 나왔잖아요. 이게. 이거는 못하죠. 이거. 7,900.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8천만 원 정도. 맞죠? 이게 2천이고 9천이니까. 7천. 산수가 안 되냐? 7천.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를 바꿔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도 취득세 했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가지고 몇 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게 매년 7천만 원씩 저게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공동명의 원해요? 자, 공동명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명의는 좀 약간 원시적이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반포가 22억이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이 14억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36억이지 않습니까? 이걸 공동명의 하는 거잖아요. 18억. 18억. 아, 그러면 18억, 18억 하면 되는 거죠. 18억, 18억 하는데 이걸 반틈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1주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2억의 반틈이니까 11억, 그리고 14억의 반틈이니까 7억. 그래서 11억하고 7억,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11억하고 7억, 이렇게 합시다. 선택 수정, 11억. 11억. 11억 맞죠, 이거? 11억. 그리고 아까 14억을 반틈하니까 7억. 7억. 이게 지금 한 사람 거잖아, 한 사람 거. 그럼 계산해 보는 거죠. 계산해 보면 여기 나오는 거죠. 2,100만 원. 2,100만 원. 합치면 얼마? 4,2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2,100만 원. 그럼 곱하기 2 해야죠. 4,200.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단독명의 하는 게 아까 얼마였죠? 단독명의가 얘가 한 8,900이었잖아. 8,900. 그리고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게 아까 계산한 게 2천만 원. 이게 제일 싸지. 그리고 요 중간이 요거가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명의를 바꾸려고 했더니 취득세 나오죠. 플러스 증여세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세무사님 찾아가가지고 이거 돌려봐서 아유 내가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내가 이 꼴 보느니 아유 내가 이거 내느니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사례가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또 해필 극단적인 사례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거 사도 되는데 지금 거래 비용이 너무 세니까 저걸 파는 순간 더 좋은 거는커녕 안 좋은 거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당장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양도세를 볼 때는 공동명의가 좋긴 하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나 당장 팔 생각도 없다. 약간 그렇다는 거죠. 우병탁 세무팀장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를 말하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도 150%인데 2주택 이상자 2주택자 이상은 300%, 즉 조정 2주택이에요. 비조정 2주택은 또 아니에요. 대부분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다 열어놓은 거예요, 영원히.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돼서 주택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다. 세금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아시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세율을 중과한 건데 이 종부세 세율 중과가 엄청 큽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폭탄급,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극단적 사례가 아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반포자의 올림픽 선수촌 좋은 곳이긴 하지만, 여기보다 더 비싼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이게 금액이 없지, 돈 많으신 분 또 많이 있으세요. 진짜로. 자, 그래서 진짜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이분들은 정말, 저 엄청난 그 세부담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어중간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거보다 약간 좀 이제 그 금액은 좀 낮은데, 그럼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 차례 자기잖아요. 이제 무서운 거죠. 당연히 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전혀 뭐 집을 안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이제 지금 당장은 그래도 뭐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건 하지 맙시다.
아유, 꽃이다. 잘 됐다. 그건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게 다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자, 그게 밑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시장에서는 이런 세부담에도 매물을 잘 안 내놓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인상되면서 이제 싹 다 뜯기는 거거든요. 최고 75% 세율 나와요. 지방세 포함하면 82.5. 정말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중과를 앞두고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서 작년에 대부분 정리한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부과를 기점으로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정리할 사람은 정리했다는 거죠. 자, 게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세금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 등을 보고 움직이려는 사람이 많아서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 언제까지? 내년 6월 1일까지. 왜냐면 이미 6월 1일 딱 세팅돼가지고 올해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1일 또 돼야지 뭔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팔 거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3월달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 보고 내가 이제 좀 분위기 보고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이고야 이거 계속 될 것 같아.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때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못 사죠.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저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좀 나와줘야지 매물도 쌓이면서 이제 호가도 내려가고 실제 거래된 것도 내려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생각보다 여기 나온 말처럼 생각보다 매물을 많이 안 내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버티기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버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부담을 이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세금을 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들 아니에요. 자, 세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될 거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었잖아요. 저도 말했었고, 저 말고도 다시 더 훨씬 더 많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했었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공동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꼬마 빌딩 등 다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인 명의로 그냥 비과세 세팅을 다 끝내버려요. 개인 명의로 그냥 비과세 세팅 다 끝내고 나머지 일부 정리하고 또 이제 뭐 다른 뭐 어떤 사업이라든가 근로소득 통해서 돈이 생기면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주택은 안 하는 거죠. 그냥 나는 비과세 세팅 다 끝내고 이제 보유세도 그냥 딱 해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그냥 다른 토지나 상가 아니면 그냥 법인 명의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요거죠. 얘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죠. 나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강남권에서 아니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인프라 좋은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매물이 점점 다 줄어드는 거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일부 잘못한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건 뭐 개인 그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전세를 이용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그게 기존에는 어떤 주택 가격에 대한 양극화였는데 이제는 임차에 대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이미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좀 돼 있잖아요. 전세 없는 곳은. 그래서 중심지 같은 경우는 월세가 엄청 비싸고. 그렇게 되면은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아무리 아까 뭐 신입사원 연봉 초봉 뭐 이렇게 초임이 평균 5천만 원 된다 그래도 저거 이제 세후 수령액 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반 이상 세금 월세로 나가버리면 돈 못 모으는 거죠. 안타깝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면 이제 종부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좀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뭐 제가 그냥 절로 한숨이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모의 계산. 이제 올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또 대상 안 되신 분들 또 넉놓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홈택스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당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감당 오케이. 그럼 뭐 보유하는 거죠, 뭐. 가급적 이거 보유하시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돼요.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자, 그런데 감당 노.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게 매도하는 게 있죠. 이제 매도하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엄청 나오죠. 두 번째, 증여하는 게 있어요. 이때 증여는 일단 처음에 배우자 증여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공제이익이 6억이니까. 저 이미 저 써먹었는데, 그럼 또 답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 얘가 5천이니까. 제가 미성년까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2천으로 작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걸 받아도 얘가 이제 계속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년 내는 보유세를 매번 내가 대납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퀘스천이긴 해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등록? 임대주택으로? 말리고 싶어요. 이걸 왜 하죠? 이거는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게다가 아파트는 되지도 않아, 이게. 등록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이거 아니면 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신탁도 안 되고, 이제. 하나 방법이 또 있어요.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이건 말로 합시다. 쓰면 안 돼. 이건 쓰면 안 돼. 뭐냐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십시오. 밑에 그 돈을 깔고 앉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비싸더라도 그냥 고액 월세 사세요. 고가 전세도 사지 마시고 살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세를 주세요. 월세로. 그 월세 받아서 세금 충당하시고, 그래도 부족한 거는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경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안 그리라 그랬는데. 투자할 게 왜 없어요? 많은데. 주택만 보시니까 그렇죠. 서울 주택만 보시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임차로 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이게 세를 논다.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 내고 이때 종합과세 하셔야 돼요. 종합과세.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근로, 사업 이런 종합과세 있잖아요. 얘랑 얘를 합산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온 보유세를 여기서 비용으로 털어야 돼요. 이때 조건은 세무서 등록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래도 좀 절세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몇 천만 원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 입장 오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러면 나는 그냥 뭐 한 집이 좀 많아서 세 채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나머지 두 채 세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상관없죠. 다만 내가 세 주고 있는 그 집에서만 보유세가 비용 처리가 돼요. 내가 자가로 하는 건 당연히 비용 처리 안 되죠. 더 자세한 거는 개인차가 있을 거니까 세무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다 해줄 거예요. 잘해줘. 다 아세요. 네. 근데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좀 종부세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좀 적긴 했는데 제 나름으로는 되게 많은 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판서한 거 좀 보면서 글씨가 좀 예쁘진 않으시겠지만 보기 불편하시겠지만 좀 보시면서 그거 좀 잘 힌트 얻어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올 것 같았어요. 1억 원 이하 아파트 법인 외진 투기 의혹 집중 조사하겠다 라는데 이 기사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계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좀 두 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